안녕하세요. 저는 헬스원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폐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폐암은 이 미국에서도 유방암, 전립선암, 그다음에 폐암이 세 번째로 많은 암이고요. 발병으로 치면 세 번째로 많지만 그 사망으로 치면 폐암이 1순위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의 사람들이 폐암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폐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폐암의 대개 그 증상은 무증상이 많죠.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갑자기 폐암이 됐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계속 기침이 좀 자주 오랫동안 만성으로 기침하시는 분들, 그리고 간혹가다 그 기침 가운데 피도 섞여난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그 흔한 그 증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 어딘가 피로감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숨이 차다는 게 가장 많은 그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숨이 좀 차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피곤하다. 그 다음에는 좀 체중이 준다든지, 어딘가 체중이 준다는 거는 이제 그 암의 그런 뭐 보편적인 그 많은 암들에서 사람들이 체중이 줄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인 증상이지만 또 이것은 쉽게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증상들이죠. 그래서 폐암의 증상은 뚜렷이 나타나는 게 그 없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급한 그러한 증상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은 더 유심하게 내 컨디션을 좀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건강 검진을 해보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일단 드리고요. 의사들을 찾아갔을 때에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하는 것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만성 기침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슴 사진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그 체스트 엑스레이인데 가슴 사진을 일단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슴 사진은 일반적으로는 폐암을 진단하는 데는 적합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기침을 오래 하기 때문에 혹시 기관지염이 되든지 폐렴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가슴 사진 찍는 게 그 첫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폐암의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흡연인데, 이제 흡연하는 사람들, 흡연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미국 보험안에 그 폐암 조기 발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폐암을 조기 발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조차가 많지 않은데, 우리가 폐암 조기 발견 프로그램은 50살부터 80살 사이에 있는 대상으로서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20년 이상 핀 사람으로서 50살 이상 되면서 담배를 지금 피고 있거나 끊은 지 15년 이내의 사람들은 매년 저용량의 CT 스캔을 찍음으로써 폐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 15년 이내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15년이 지나면 담배 피지 않은 비흡연자와 폐암 발병률이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 15년 정도까지 매년 찍는 거를 우리가 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60살 되신 분이 이런 그 프로그램에 들어왔으면, 지금 피고 있다면 지금부터 담배를 끊는다 그러면 매년 찍으면서 75살까지 이렇게 폐암 조기 발견을 계속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폐암의 원인은 가장 흔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흡연이죠. 흡연 관계의 폐암이 거의 한 80%고요. 비흡연 관계로 폐암은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흡연이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간접 흡연이죠. 집안 식구나 누가 이렇게 해갖고 간접 흡연이 이제 그 두 번째 가장 흔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뭐냐면은 그 공해 중에 하나인데, 그 특별한 유해한 가스에 노출인데, 그러한 그 유해한 가스 중에 가장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1층이나 지하에 있는 라돈 가스입니다. 집에 지하실이 있거나 낮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의 지하층이나 1층에 라돈 가스가 얼마나 이렇게 노출이 되는지 그런 수치를 측정하는 측정기를 팝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지하실이나 1층에 좀 습하다고 느끼시면 그거를 한번 갖다 놓고선 측정하셔갖고 그 숫자에 따라서 라돈가스를 처리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라돈가스를 없애는 그런 그 설치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것이요. 집 안이나 이런 먼지나, 또한 직업 가운데 아스베스토스, 성면이나 이런 데 노출되는 그 직업이나 먼지가 유난히 많은 그러한 그 환경에서 일하는 경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 그
폐암에 대해서 또 염려를 하셔서 정기 검진할 때라든지 이럴 때 기침이 좀 계속되면 가슴 사진을 찍고 또 CT까지 이렇게 찍어보는 그러한 일들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가족력도 영향을 좀 미칩니다. 그래서 가족력에 그와 같은 그 폐암의 그런 식구에 그런 게 있으면 본인도 폐암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암은 구별이 어떻게 되냐면 그 큰 세포, 그러니까 large cell하고 small cell이라고 해서 큰 세포, 작은 세포의 그 폐암으로 크게 둘로 나뉘고, 그 다음에 작은 세포의 small cell cancer라고 해서 작은 세포의 폐암에는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굉장히 빨리 퍼지고 그러기 때문에 약도 잘 안 듣고 그래서 예후가 안 좋고, 큰 세포가 암으로 가는 경우에는 거기에 3-4가지로 서브그룹으로 이게 분류가 되는데 그 가운데에는 그래도 1기, 2기 내에 발견되면 한 60%, 65% 이상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 폐암의 그 5년 생존율은 약 한 2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뉴스는 폐암이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그 사망률이 제일 높은 그 암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한 5년, 길게는 한 10년 동안에 굉장히 그 장족의 그 폐암 치료에 그 약이 좋은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고 1기, 2기, 3기, 4기를 우리가 나눈 다음에 우리가 조직 검사 속에서 어떤 검사를 하냐면 어떤 형태의 암인가, 그 다음에는 그 유전자 그 변형에 의한 암이 아닌가, 그 다음에는 또 어디 멀리 퍼져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치료 방법을 정하는데요. 자리에 국한되고 다리에 퍼지지 않고 그러한 폐암일 때는 수술을 절제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수술 절제가 가장 좋으면서 가장 그 확실한 방법이 그 절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항암 치료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는 그 방사선 치료가 있겠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표적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표적 치료는 그런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 암의 어떤 유전자 변형에 의한 이 암이라고 판명이 되면, 즉 거기에 몇 가지 서브그룹이 있는데 EGFR이라는 그런 타입 혹은 KRAS, KRAS 혹은 ALK라는 유전자 변형에 의한 폐암이라고 발견되면 바로 적용하는 게 이제 표적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 치료는 이 분야의 약들이 가장 최근에 그 개발되고 효과를 많이 보는데, 거의 대부분이 구강으로 먹는 약이면서 부작용이 굉장히 적으면서 많은 분들이 3년, 5년 굉장히 길게 생존하고 항암 치료에 부작용도 없는 것 같은 굉장히 그 좋은 예후를 보이는 그러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의 변형이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이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그 같은 형태의 폐암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면역 치료가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강화시키면서 면역을 컨트롤함으로써 이 폐암을 조절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암의 기본적인 증상들 우리가 유심히 몸을 체크하시면서 흡연자가 아니어도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견지에서 유심히 몸관리를 하시는 것들이 폐암을 미리미리 예방하고 증상을 일찍 감지해서 진단하고 치료받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폐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